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10시 24분께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 도착해서 지지자들에게 이 인사말, 입장문 같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지자들에게 선동하는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은 무죄이고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정권이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무도한 이 정권이 아무 죄 없는 이재명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밝히자 현장에 모여있던 한 200여 명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연호를 했습니다. 이재명 앞에서는 입장문을 읽으면서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고 하면서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없는 죄를 주장해서 뒤집어 씌우는 것, 국가폭력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면 그렇게 연설하는 도중에 눈물이 난다, 이재명은 청렴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딸들이 이재명의 말에만 반응하고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마치 본인이 무슨 출정식을 하는 것처럼, 또는 큰 군중 집회에서 키노트 연설을 하는 연설자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무자비한 정권의 탄압 때문에 국민의 삶이 더 나빠졌다. 국민의 목소리와 그리고 국민의 두려움이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계속 선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은 각자 도생하고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위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너무 참담한 현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전진한다, 결국은 선이 이긴다, 이런 식입니다. 권력 무상 화무 시부렁이다. 과거의 왕정 시대도 백성들이 왕들조차 백성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마치 탄압받고 있는, 정당한 일을 했는데 탄압받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완전히 독립투사 또는 민주투사의 영웅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이 많이 모였던 사람들도, 원래 이재명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라고 어제 이렇게 10시 20분에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간다, 당당하게 간다 해놨는데, 이렇게 모이는데, 이렇게 사람들 모인 데서는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혈 촛불혁명을 완수했던 국민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을 무혈 촛불혁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심판은 시효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 핵심적으로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 큰 소리 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지금 이게 형사 피의자가 이렇게 조용히 머리 숙이고 이렇게 뒤로 들어도 뭐 할 판에 미리 예고해갖고 이렇게 자기가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말하면 정치 꾼들이 하는 수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선동해가지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고 나가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서 눈물이 난다, 이재명은 청년개폐를 하다, 이재명을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물러가라, 이런 댓글이 올라오도록 만들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권력을 탐한 적은 없다. 저는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바꾸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세상을 고치려고 했다. 100번이라도 자기가 소환하면 응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은 살리라, 실정을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죽여도 민생을 살리라. 이재명은 마치 이 민생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렇게 앞에서 연설을 끝내고 난 뒤에 다시 차량을 타고 손을 흔들고, 이제 연설 끝내고 손을 흔들고 절을 하고, 그러니까 또 지지자들이 이재명 하고 말하자면 연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바로 검찰청으로 앞에 들어왔는데, 거기 내려가지고 오는 과정에 기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이렇게 풀 기자들이 대표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감을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하니까 이재명은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갔습니다. 무도한 일을 벌이다가 무능 정권, 정치 실패, 민생 실패 감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도한 일을 벌이다가 무능 정권, 정치 실패, 민생 실패 절대로 감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수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게 뭔가 윤석열 정부가 큰 잘못한 걸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기자가 추가 질문하니까 일제 답변하지 않고 쏙 올라가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이게 오늘 이재명의 출석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출석 쇼를 했다. 그러니까 가서도 지금 어제 입장문을 딱 보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기 입장문 여기 검찰에 대한 본인 입장문은 이미 미리 보냈고 오늘 기자들 돌렸고 오늘 아침에 출석하기도 한 2시간 정도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이 입장문을 미리 기자들이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 20분에 요거를 써달라 이렇게 엠바고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검찰은 오늘 이재명을 상대로 백현동 개발 특혜 관련 배임 혐의 등에 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검찰은 25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재순 부부장 검사가 이재명과 마주 앉아 직접 질문을 할 것으로 이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측도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을 하고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자, 지난 15일 날 페이스북에 진술서 요약본 5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 진술에 질문서로 답변 대신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자, 이재명은 별도의 차담 시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력 인사는 조사 앞서서 검찰의 수사 책임자와 조사 대상자가 차를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자, 앞서서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으로 이재명을 조사했을 때도 곧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자에게 뭐 차를 대접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그 자기 범죄 혐의를 전혀 누치지도 않고 거짓말을 선동하고 있다. 자, 오늘 이 지지자들이 한 200명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 반해서 거꾸로 이재명을 구속하라 하면서 이재명을 왜 여기 이재명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나? 경찰을 나무라면서 시위하는 이 우파 진영의 인사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제 뭐 이재명이 검찰 수사하는 것도 벌써 4번째 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언론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빨리 감옥에 언제 가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감옥에 가지 않나.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도 어제는 당에서 이 의총이 있었습니다. 의총이 있었어도 거기도 지도부를 통사퇴하라. 뭐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 안을 내놨는데 거기 대의원들을 사실상 무시하는 그런 안이니까, 자, 이게 지금 이 혁신안이 문제가 아니고 당이 지금 이렇게 다 죽어간다, 망해간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지고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자기 당 대표가 오늘 소환해서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이재명은 끝난 인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재명의 사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언들이 속속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만배를 잘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만배를 잘 몰랐고 나중에 시장이 되고 나는데 인터뷰 한 번 한 정도다. 그래서 김만배는 큰 친분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김만배의 후배를 알려진 배모 씨, 이 배모 씨가 10년 전에 이재명과 법조 취재 기자들의 식사를 주선할 정도로 이재명과 이 김만배는 아주 친분이 있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배모 씨는 1,000만 원을 넣었다가 120억 정도의 엄청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부산 기장에 있는 스타벅스 건물까지 구입했고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까지 샀다가, 자, 이 스타벅스 건물까지 이런 건물들이 지금 차압이 되는 동결이 되는 이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지금 이 김만배의 이 후배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하니까 후배 입을 통해서 술술 김만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남시장 시절 2013년도에 모임을 했고 팀장급 기자 10명에서 20명 정도 동석을 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이재명은 우리 김 부장님, 저 김만배를 좀 잘 도와달라, 이 기자들 보고 김 부장을 잘 도와달라 얘기를 했고, 자, 김만배도 우리 시장님을 좀 잘 도와주시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 도와주라고 했고, 자, 식사를 마칠 쯤 해서 또 언제 볼까요? 라고 하면서, 자, 거기 휴대전화를 꺼내가지고 거기 달력을 보고 약속하는 날짜도 잡았다,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모르는 사이다, 지금도 잘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가 천화동의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했고, 이게 428억 정도가 바로 이 이재명 측에 주기로 했고, 자, 이런 진술들이 유동규나 남욱정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동안 이재명을 철저하게 감싸고 있었는데 그 주변 인물을 통해서,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측은 허위 사실로 그건 오랫동안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과 김만배는 2014년도에 김만배가 기자 시절에 했던 인터뷰에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와 배치되는 진술이 바로 김만배의 후배 기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서울신문이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에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 배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하반기에
한 식당에서 김만배가 법조 팀장급 지적기자 등 10명에서 20명가량 당시에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 식사 자리를 주선했다 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계획을 공표한 전으로 김만배와 접촉이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은 우리 김만배 부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고, 김만배도 자, 이 시장은 훌륭한 정치인이니까 많이 도와달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훌륭한 정치인. 자, 이 우리 김만배 부장님, 그 당시 김만배는 부장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기자지만 기사를 많이 안 쓰는, 자, 1년 내내 기사 쓴 것이 몇 건이 안 되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브로커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도 거기 출퇴근하듯이 그래서 와서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심부름 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인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딱 이렇게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지원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카르텔처럼 유지되어 있다. 이게 김만배의 리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50억 클럽이다 하는 겁니다. 자, 식사가 끝날 때쯤에는 이재명과 김만배가 서로 앉아서 따로 앉아가지고 언제 또 볼까요? 휴대전화 달력을 보면서 다음 약속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이 배모 기자가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게 검찰이 지어낼 수 없는 것들이다. 자, 그래서 검찰은 법조팀 등과의 식사자리 이전부터 김만배가 이재명을 만나러 이청시장실에 다녔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김만배가 이청에 가짜 논란이 불러졌던 이 폐쇄회로 CCTV가 정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실도 갔고 거기에 CCTV가 있더라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에 이재명과 친해져야 입지가 단단해진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장동을 본격화하기 전에 이재명을 친해야 된다. 이 대장동 일당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배모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욱하고 정영학이 이 사업을 할 때, 자, 이 김만배, 그러니까 발이 넓은 기자, 뭐 관청 로비를 필요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배모 기자를 접근했었는데, 배모 기자가 나보다는 우리 선배, 김만배가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자, 아마 그런 공로로 해서 이 김만배 기자인 후배인 배모 기자가 1,000만 원을 넣는데 12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자, 엄청난 이 부를 축적했다.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동결되고 추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은 배 씨의 진술을 유의미하게 보고 있다. 자,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재명과 김 씨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분이 있고, 그리고 대장동 민간사업자 주단계로 사업 초기 단계 2013년 하반기부터 이재명 측과 그리고 이 김만배 간에 유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을 지방 권력과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불법 유착으로 보고, 자, 이재명을 최고 윗선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